자, 그 다음에 해결했고, 등기의 효력이네요. 그래서 69페이지 갔더니, 이제 등기의 효력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본등기의 효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66페이지를 한번 보셔. 66페이지. 이제 등기를 해서 그 등기가 유효하려거든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이거 본다. 원인의 적법, 절차의 적법, 기재 내용의 합치.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도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법률행위로 인한, 여기 봐, 도해 몇 페이지냐면 66페이지를 한번 보셔. 그러면 좌측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등기의 유효 요건이고, 좌측에 성립 요건. 자, 여기 본다. 법률행위, 등기. 그러니까 즉 지금 뭘 배우냐면, 우리는 법률행위로 인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이게 큰 틀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이렇게 큰 틀이 법률행위도 있어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맞아? 근데 이게 우리는 법률행위 있었다고 해서 다 물권 변동 생기는 것은 아니고,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이것이 따른다. 원인의 유효, 적법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오른쪽은 효력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본다. 원인 유효. 그 밑으로 내려봐. 등기 절차의 적법. 그럼 여기서 이 행위가 유효해야 되고, 이 법률 행위가 유효해야 되고, 등기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완료까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절차가. 따라서 절차만 잘못되면 안 되고, 나중에 등기관이 교합까지 끊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신청 내용과 등기 내용이 일치되지 않으면 무효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등기가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효력이 생기려거든 다 같이 3단계를 거쳐야 돼. 다시 한번. 원인, 절차, 내용의 합치.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기억하라고. 이렇게 나봐.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가 되려거든 등기했다고 물권 변동 생기는 거예요. 각각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 다시 한번. 원인의 유효.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 배웠으니까 법률행위가 무효이잖아요. 그럼 아무리 절차가 잘못되었든 기재 내용이 합치되었든 통정 허위 표시에서 등기되면 다 무효요. 이렇게. 다시 한번. 원인의 무효, 원인의 부존재.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의해서 등기되어 본데 다 무효라고. 이런 게. 그 다음에 절차. 여기 신청 절차에 흠이 없어야 돼. 신청 적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신청 능력이 있어야 돼. 신청 절차.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서류 갖다가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서류 위조해야 돼. 제대로 갖다 줘야 돼. 이런 게 다 잘못되면 다 무효라는 거야. 무효. 절차가 적법해야 돼.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청한 내용과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 우리는 법률행위를 이유로 등기부에 신청서 썼잖아. 신청서. 근데 등기관이 낯을 먹고 신청서에다가, 우리가 신청서에 쓸 때는 전세권 등기해 주시고 했더니 등기관이 복분자에다가 곱창 먹으면서 전세권으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기재 내용이 같아 달라. 그럼 유효를 해야 돼, 무효를 해야 돼? 무효. 그래서 우리는 잘된 경우가 나와, 잘못된 경우가 나와. 그래서 오른쪽에 잘못된 경우를 써놨잖아. 지금 절차를 이렇게. 잘못된 경우를. 그리하여 우리 시험에서는 절차가 잘못되었다. 등기법 2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하사유가 돼야 되고, 1호 관할 위반, 2호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 이런 것들은 다 각하사유가 되고, 만약에 위반하여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관이 직권 말소시켜버려. 그런데 2호 이하 3호에서 10호까지 위반됐을 거 아니야? 그때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민법에서는 이런 거 언급하면, 민법에서 이런 거 언급하면 잘났다고 하지 않아. 머리 아프니까. 다만 우리는 민법에서는 이 세 가지는 갖춰야 된다. 3단계. 됐나? 그래서 3단계를 갖춰야 되는데, 민법은 갖춘 경우를 물어보겠어? 잘못된 경우를 물어보겠어? 그래서 자, 이거 본다. 원인이 존재한다. 절차가 적법하다. 기재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그래야 그 등기는 유효야. 그래야.
근데 만약에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은 값이 X토지도 있고 Y토지도 있어, 값이. 근데 을과 X토지를 합의했는데 등기부에 Y토지 등기부에 을 이름으로 등기되었다면 Y토지에 등기하게 될 원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등기는 무효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시간에 배웠던 법률행위 해석에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해본다. 원인이 부존재.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차가 아무리 적법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근데 원인이 존재했대. 근데 절차가 잘못되었대. 근데 기재 내용은 합치되었대. 그런데 여기다가 원인이 존재했는데 가불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존 등기가 2개 개설되었대.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부만 개설돼야 되거든. 여러분들 호적 등본 2개요, 3개요. 도둑놈들은 5개 있을 거라고. 도둑놈들은 자기 집 2개 있는 거 본 사람 손들어. 그 아버지가 좀 사자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은 등기부가 1개. 근데 2개 개설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다 같이 이중 등기. 근데 이 X 부동산과 X 토지 등기부와 Y 토지 등기부 보존 등기를 명의인을 보니까 다 갑이야. 근데 2개 다 갑인데 을이 나중에 종료된 등기에 보존 등기에 기초해서 이렇게 2번 이전 등기가 되면 앞에 있는 등기가 또 뜨잖아, 이렇게. 그래서 무효인 이중 등기에 터잡아 등기가 격료가 되면 아무리 기재 내용이 합치되어도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중 등기. 무효인 이중 등기에 기하여 기재가 되었다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 그것이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봐.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이중 보존 등기는 후등기 유효, 선등기 유효.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 선등기가 유효이다. 1번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야, 동일인이 아니야? 동일인이 아닌 이중 보존 등기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란 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 그 다음에 표시란의 이중 등기는 여러분들 등기부의 표시란은 그냥 하나는 전인데 하나는 답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해요. 표시란의 이중 등기는. 세 번째 번호 2번 불법 말소. 여기 봐. 적법한 원인이 존재 없이 등기만 말소된 거야. 이게 불법 말소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그 말소된 등기는 무효야, 유효야? 그러니까 무효니까 되살려 놓을 수 있지. 근데 꼭 회복 등기 해야 복귀가 돼. 안 해도 복귀가 돼. 안 해도 복귀가 되고 여기서 불법 말소된 등기는 무효지. 근데 아까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나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회복 등기 할 수가 없다. 그거 얘기야. 그 얘기 이렇게. 그 여러분들 책에 동그라미 2번에 불법 말소된 등기는 무효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불법 말소된 등기는 유효이다 해버리면 불법 말소된 등기가 유효이다고 했다면 불법 말소된 대로 효력이 생겼다 그 뜻이거든. 그냥 물건이 소멸했다 그 내용이야. 근데 불법으로 말소했다고 해도 물건은 존재한다고, 소멸한다고. 존재하니까 그은대로 효력이 없지.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봐. 원인이 존재했는데 등기 신청 절차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첨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서류를 위조해서. 그래서 등기했거든. 그러면 원인만 존재한다면 절차가 다소 틀려도 기재 내용이 다소 달라도 그 등기는 유효. 그런 걸 여러분들 3번 봐. 3번. 등기된 권리를 등기 명의인이 취득할 수 있는 무슨 관계? 그 실체 관계에다가 네모 쳐놓고 실체 관계가 무슨 뜻이냐면 사실관계를 실체관계라고. 이 실이 사실관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체는 권리관계를 말해. 권리관계.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일치한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갑이 을과 매매했는데 등기소에 갔더니 갑이 제공해야 될 인감증명서가 없어. 그래서 급히 위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에 갔는데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될 내용이 없어서 갑이 위조해서 을과 위조해 둘이 위조 기술자 많잖아. 이렇게 싹 폰으로 지우고 이렇게. 근데 인감증명서 위조해서 등기했는데 이 등기를 단지 인감증명서 위조만을 이유로 무효로 한다면 다시 가져오면 되잖아. 이런 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동그라미 1번에 3번 등기된 권리를 등기 명의인이 취득할 수 있는 무엇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 실체관계가 존재한다 또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나오잖아요. 그럼 볼 것 없이 유효야 그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야 실체관계가 존재한다, 실체관계가 부합한다 그 말이 뭐냐? 몰라도 돼. 머리 아픈데 나만 알잖아. 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사실관계. 지금 이 말은 뭐냐면 1번 갑에게서 2번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갑과 을이 실제로 증여한 거야. 증여. 근데 등기 원인은 증여로 했어요? 매매로 했어요? 증여로든 매매로든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현 등기 명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라는 증여가 존재했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를 유효를 해버리자. 그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서류를 위조했어도 현 등기 명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적법한 원인이 있었죠. 그러면 그건 유효로 한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유효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생략 등기를 신청했대. 원래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안 되지. 절차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누구든지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했잖아요. 그래도 실체관계는 부합해 안 해? 그래서 그 등기는 유효. 자, 3번에 1번 보자.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에 의한 등기. 여러분들은 위조를 보면 안 된다. 위조를 봐야 돼.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봐야 돼. 그래, 그래서 위조된 신청 서류에 의한 등기,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청 서류를 위조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서류를 위조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맞아, 틀려? 들어봐. 신청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했다. 유효, 무효? 무효요 이거. 근데 단지 실체관계에 부합한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찾아서 해결해야 돼.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그러지 않으면 무효 이렇게. 이해 가셔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 기재 내용. 그런데 여기 봐.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매수인의 이름을 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병의 이름으로 해버렸대. 그러면 당사자가 일치했어, 불일치했어?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후발적으로 경정 등기 할 수도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 여기서 당사자의 불일치, 목적물의 불일치. 그게 여러분들 당사자의 불합치 나오나요? 그 매수인 을이 아닌 병으로 기재된 경우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리고 여기는 저당권에서 나와.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해서 등기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불합치되잖아요. 무효다. 저당권에서 나오니까 한번 주의하시고, 어쨌든 당사자가 잘못 기재됐다면 그건 유효로 할 수가 없잖아. 유효로. 사람이 잘못 기재됐으니까. 둘째, 목적물이 잘못 기재됐대. X토지에 기재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매수인을, 즉 이런 것이야. 갑이 토지가 2개 있어 이렇게. 근데 갑과 을이 X토지에다가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주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했고 Y토지로 을의 이름으로 기재가 되었다면 목적물이 불일치됐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잖아. 그거 어떻게 일치시킬 수도 없지. 그걸 여러분들 2번 객체의 불합치 나오나요? X토지에 대하여 합의 후 착오로 인해서 Y토지로 표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그걸 뭐라고 배웠냐면, 메모해보셔. 거기를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배웠잖아.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그러면 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그렇다 치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 나오면 몇 단계로 격파하라? 3단계로 해결하라. 이미 훈련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러면 3단계. 그것이 목적물의 불합치. 여기 나왔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 다음에 계약서.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는데 갑과 을이 원인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에 등기관이 지상권 등기했다면 권리 내용이 불합치됐지 않았어요? 그 일치 유효가 될 수도 없다고.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므로 여기 권리 내용이 불합치되면 볼 것도 없이 무효. 그것이 여러분들 책에 4번이야. 권리 내용의 불합치. 그 다음에 5번. 여기 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증여하면서 매매로 가장했을 때 실제로 을명의로 등기가 되었을 때 사실은 을에게 실제로는 증여했는데 계약서는 뭘로 기재했냐면 매매로 기재했어도 권리 변동 과정에서 약간 달라졌잖아요. 중과증약 등기 다 일치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실제 관계, 사실관계만 존재하면 그 등기는 유효. 그것이 여러분들 책에 몇 번이냐면 5번이야. 권리 변동 과정의 불합치. 자,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과정이나 태양이 종류야.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그 등기는 유효이다. 첫째,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서 등기했어도 그 등기는 각하여 유효요. 유효.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는 절차가 틀렸지? 그래도 무효, 유효. 단 어디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3번을 오른쪽에 메모해봐라. 미리 한 등기도 유효이다. 이렇게. 미리 한 등기도. 나중에 한 등기, 미리 한 등기. 여러분들 전세권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놓고 한 달 전에 가서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존속기간 시작되기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 3번에다가 전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그리고 건물을 완성했다고 봐. 여러분들 건물을 완성해서 준공공사를 마치고 뭐 사용 수익을 얻어서 쓰잖아요. 근데 준공공사 마치기 전에 미리 가서 급해서 등기했어. 그래도 그 등기는 유효. 그 다음에 6번에 시간적 불합치.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이제 이걸 배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등기해주기 전에 사망해버렸대. 그러면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속인에게 이전 등기하고 등기해줘야 되는가? 등기법에서는 여와 상속 등기 없이 상속인이 바로 이렇게 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 그러므로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되어서 등기가 되었어도 실제로 원인이 존재했었지. 그러면 그 등기도 유효. 그래서 그것이 6번에 1번에 계약 체결 전이요 후요. 후 당사자가 죽었을 때 상속 등기를 한 후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해도 괜찮고 지금은 그 자체를 상속 등기를 마치고 이제 미치고 지워버려. 상속 등기를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이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상속 등기 한 후 나오잖아요. 그럼 틀려버려 그 지문이 이제는. 그래서 상속 등기 해야 돼. 없이 해야 돼. 없이 직접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다고 주의하셔야 돼. 자, 다시 메모 지워버려야 돼요. 상속 등기 마치고 마치지 않고. 이 말은 아버지가 을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해놓고 등기 전에 돌아가시면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 마치고 이전해줘야 돼. 마치지 않고 직접 이전해줘야 돼요. 그럼 이때 등기부상의 명의인은 갑이고 신청하는 사람은 병이야. 그럼 신청자와 등기 명의인의 내용이 불합치되지. 그럼 각하해야 돼. 그럼에도 수리해줘야 돼. 그럼에도 등기관은 수리해줘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에도 수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처분권자가 달라져 버렸지. 이 사람은 등기 못해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 밑줄 그시고 계약 체결 후 처분권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원래 계약을 이 사람은 이런 사람과 다시 계약을 해야 돼. 다시. 그래서 계약 체결 후 처분권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를 맞지 않는. 2번은 우리 시험 지문 한 3번 나왔어요. 2번은. 그 다음에 이제 무효등기 후에 여기 정리해보자. 양이 불합치되었네. 여기 빠져버렸는데 갑과 을이 을의 토지에 갑의 토지 을구에 을이 저당권자로 등기 내리려고 해서 저당권자. 근데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었는데 을의 이름으로 채권액은 얼마로 기재하기로 했냐면 채권액 1억으로 기재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1억. 근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10억 그리고 1,000만 원. 합의 내용은 1억인데 기재 내용이 불합치되죠? 그럼 일치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권리의 양에 있어서 불합치되면 그냥 일치된 부분만큼은 유효하다 알면 돼. 일치된 부분만큼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리한 등기도 무효요 유효요? 유효. 미리한 등기도 유효. 미리한 등기가 2개 있어. 2개. 다시 한번 전세권 등기, 신축 등기 그런 게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돼. 미리한 등기도 유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갑과 을이 가장 매매를 해서 이 등기는 무효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효는 몇 단계로 해결해라? 한번 여러분들 전전세 잘 봐. 이 무효 등기를 당사자가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무효 등기를 새로운 매매계약을 공시하는 수단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이게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그래. 무효 등기의 유용. 이해됐나요? 그래서 무효 등기의 유용은 무효 등기였는데 나중에 그에 부합하는 실제 원인이 존재하게 돼. 그러면 그 등기를 제3자가 없는 한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7번에 무효 등기 후 유효 원인의 존재 그리고 무효 등기의 유용 나오나요? 거기다가 별표 5개 하시고 시험이 거기서 다 나와. 무효 등기의 유용이. 그럼 무효 등기의 유용은 결국은 무효행위 추인이나 무효행위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여기 봐. 이미 배웠던 거 정리하자고. 등기가 유효하려거든. 자, 여기다 원인의 존재, 절차의 적법, 내용의 합치.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만 존재한다면 절차와 기재 내용이 다소 달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 그래서 쭉 설명한 것이야. 쭉. 당사자가 불합치되면 무효. 앞에서 다 설명했어. 그리고 요약집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 등기의 유용인데